제일 직방으로 가는 거. 자, 1분 있다가 설명합니다. 1분 안에 무조건 끝내십시오. 되게 이상해. 응? 1리터가 아, 우리 기원. 몇 밀리리터? 응? 1리터가 1000ml. 할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상태 변화의 맹점이 뭐냐면, 아니, 그 열평형의 맹점이 뭐냐면 물과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열평형이 될 때까지 상태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지고요.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져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열평형이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2번 문제는 뭐냐면요. 2번은 10도의 물과 100도의 수증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면 이 그림이 이 상태일까? 아니죠.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은 100도의 수증기는 온도가 낮아지기 위해서 뭐부터 일어나야 되니?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액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온도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일정하다가 상태 변화가 끝나고 나면 온도가 내려가죠. 문제죠. 자,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 수증기가 얼마 있냐면 얼마 있는지 모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물이 있는데 물은 찬물입니다. 10도의 찬물.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열평이 될 때까지 얘는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열평형이 되는 온도가 몇 도라고요? 얘는 30도라고 열평형 온도를 거꾸로 줬단 말이에요. 자,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10도의 찬물은 1리터니까 꼬맹아 1리터야. 이거 뭐 준 거야? 리터는 뭐 나타내는 단위야? 부피요. 1리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00ml고 1000ml는 1000세제곱센티미터예요. 맞아요? 자, 꼬맹아 물에 밀도 얼마? 1 단위 불러.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g/ml예요. 그러니까 뭐야? 1세제곱미터가 1g이야. 이 얘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1000세제곱미터는 얼마야? 1000g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단원에서 배웠어요. 밀도는 뭐라고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머리 있는 적게 질량을 알고 싶으면 무조건 밀도에다 곱하면 된다고? 부피. 그러니까 얘는요. 밀도는 1이고요. 부피가 1000이니까 그래서 질량이 1000g이야. 이 뜻이잖아요. 이해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1리터 있다는 얘기는 물이 1000g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말 이런 얘기예요. 물의 밀도는 1이니까 부피가 곧 질량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얘는 1000g의 물이 들어있는 거구나. 얘는 xg의 수증기가 들어있는데 저 수증기의 양 xg이 얼마일까? 이거 알아맞혀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 똑같습니다. 자,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량과 차가운 물체가 얻은 열량은 뭐하다? 같다. 이거예요. 그럼 꼬맹아 빨리 봐. 차가운 물체가 얻은 열량이 얼마일까요? Q는 C안탈이에요. 자, 그 중에서요. 찬물이요. 찬물의 비열은 1이고요. 질량은 1000g이고요. 온도 변화가 몇 도? 20도. 그러니까 찬물이 받은 총 열량이 얼마입니까? 2만 칼로리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수증기가 잃은 열량이 얼마라는 거야? 2만 칼로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있는 답은 답지에 있는 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서 알려드리려고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얘가 수증기 기체가 액체가 될 때까지 열이 필요하니 안 하니? 필요하죠. 온도 변화는 없어도. 맞아요. 그 열을 우리는 액화열이라고 합니다. 액화열과 똑같은 게 무슨 열이냐면 기화열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거기 잘 읽어보시면 됐어?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있냐? 물의 기화열이 물의 기화열이 얼마라고? 540kcal per 540kcal/kg이지. 다시 말해 이거 540칼로리 per 뭐란 얘기니? g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1g을 상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의 열이 필요해? 540. 1g 상태 변화할 때 540이 필요해. 근데 여기 몇 g 있어? 몰라. xg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때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이 얼마라고요? 540 곱하기 x. 맞습니까? 이 얘기죠. 1g당 540이 필요하니까 2g이면 2배, 3g이면 3배, xg이면 x배 하시면 되죠. 되겠어?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열에다가 온도가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열까지를 합해야 이 뜨거운 물이 뜨거운 수증기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방출한 열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 사용한 열이 이거 방출한 열. 두 번째 구간에서 방출한 열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제 수증기가 다 뭐 됐어? 물 됐어. 그러면 100도의 물이 30도의 물로 바뀌는 거죠. 되겠어? 물이니까 비율 얼마? 1. 곱하기 질량은 x. 맞아? 그리고 온도 변화 얼마? 70.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540 x 더하기 70 x니까 얼마입니까? 610 x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2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x는요 61분의 2000이에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답안지는 610분의 2000으로 잘못 계산되어 있고요. 자, 우리 x는 61분의 2000입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32.약 32.8 나오셔야 됩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열평형이 될 때 중간에 상태 변화를 고려해 본 적이 없다. 근데 물은 상태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열평형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죠.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했냐면 아가 때 얼음을 가열해서 녹이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봐. 여기 비커에 열나 커다란 얼음을 집어넣었어요. 이 얼음은 영하 20도고요. 그래서 온도계를 집어넣어서 100g짜리 얼음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렸죠. 자, 그리세요. 그리시라고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여기가 시간, 여기가 온도였죠. 그려봐. 했냐? 그리고 구간 잘라서 거기에 상태를 쓰는 것도 했냐? 그러면 이제 너네가 그려놓은 그래프의 의미를 분석해 줄게요. 물리적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만 보셨어요. 자, 영하 20도에서 출발해서 가열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가열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착각했다. 아니다. 올라가다가 멈춘다. 몇 도에서? 0도에서. 0도에서 다 녹을 때까지 온도가 멈춰 있어요. 그랬다가 다 녹고 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요. 다시 일정하고요.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열을 할 때 온도가 변하는 구간과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열이 병신이라고 해요. 열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됐어? 자, 물질이 열을 가했을 때 그 열은 첫 번째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됐어? 열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온도를 높이거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영하 20도부터 0도까지는 온도를 높이는데 모든 열을 다 썼어. 그랬다가 0도가 되면 그 열은 이제 얼음에 뭐 하는데 상태 변화시키는데 모든 열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높아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구간은 반드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되겠어? 그래서 여기가 무슨 상태? 오, 불러. 오에 불러. 에, 그 다음 액기, 그 다음 기 이렇게요. 그래서 온도가 수평한 구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죠. 그럼 혹시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나? 삼중. 그게 삼중적이죠. 되겠어? 온도와 압력을 조절을 했을 때요. 그래서 자, 우리는 특정한 압력, 특정한 온도에서 세 가지 상태가 다 존재하는 것도 사실은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삼중작이라고 한다. 그걸 화학 시간에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네. 배웠을 텐데 네. 세진 선생님 좀또 화원했잖아. 이런 박팅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온도에서 상태 변화할 때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지만 특정한 온도에서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순간도 있다. 그걸 삼중점이라고 하기도 한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목표적으로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죠. 자, 그 중에서 먼저 말.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융해. 융해. 융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을 멋진 말로 융해열. 융해열이라고 하고요. 그 융해가 일어나는 온도를
때 뭐라고 한다? 중에도 녹는 점. 중에도 같은 소리 하고 녹는 점. 화학 선생님 뒷골 잡고 넘어가시겠다.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뭐라 그러니? 그 기화. 기화. 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을 기화열. 기화열. 그리고 기화가 일어나는 순간의 온도를 끓는 점. 그렇죠. 이걸 기화 도 이런 거 안 하죠. 이걸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온도를 낮추면 되는 얘기야. 온도를 낮추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같은 온도에서 다시 수평한 게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온도 변화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다 그려봤습니다. 되겠어? 자, 이때 여기에서는요, 물론 이거 보니 그 기에 이거 이거 에코 이거 이거 상태 변화 액화. 액체 되니까 액화 네. 기체 되니까 기화 네. 알겠냐? 예. 그래서 액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을 액화열. 액화열. 이거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예. 액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무슨 점? 끓는 점. 같은 말입니다. 온도가 같아서 둘 다 끓는 점으로 옵니다. 예. 알겠어? 그래서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이자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는 같은 말을 쓴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액체가 고체입니다. 네. 그거요. 응고. 예, 응고. 응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그 어느 점.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반드시 어느 점과 녹는 점의 온도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은 물질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런 얘기죠. 자, 그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똑같이 끓이는데 물은 끓는 점이 100도인데요.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고 메탄올은 끓는 점이 64도예요. 예. 똑같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인데 온도의 높이가 다 다르죠. 이유가 뭡니까? 입자간의 열이 달라서. 그렇죠. 입자간의 인력의 세기가 달라서 그래요. 인력이 누가 셉니까? 끓는 점이 높은 아이가 인력이 훨씬 더 뭐였다? 컸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근데 이거는 화학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저하고 해야 되는 거. 근데 선생님, 그러면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중에도 열을 사용합니까? 사용하죠. 네. 그거를 융해열, 기화열, 액화열, 응고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안 보입니다. 상태가 바뀌는 동안에 사용된 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동안 사용하는 열을 우리는 숨은 열 또는 잠자는 열, 그래서 뭐라 그런다? 잠열 또는 숨은 열이라고 부른다. 네. 예. 그래서 같은 말, 잠열 또는 숨은 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얼음이 녹을 때요 열 얼마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얼음 1g이 녹을 때 필요한 열과 얼음 100g이 녹을 때 필요한 열 같니 다른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물질을 1g당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을 그 물질의 잠열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 그래서 얼음 1g이 녹을 때 필요한 열을 뭐지 말? 얼음의 융해열. 잠열은요 융해열, 액화열, 기화열, 승화열, 응고열 이거 다 합해서 잠열이라고 그래. 그중 얼음의 융해열은 그래서 80칼로리/g이에요. 우리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물질 1g을 상태 변화시키는데 이만큼의 열이 필요해. 그럼 1g이 아니고 2g이면 2배 하면 돼. 10g이면 10배 해. 그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잠열은 그 물질 1g당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을 준다. 되겠니? 그럼 보면 융해열이 80이면 융해열과 똑같은 무슨 열도 80? 응고열. 그렇죠?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꼬매나 지금 내가 알콜 램프로 가열하고 있는데 이 알콜 램프는 1분당 100칼로리의 열량을 주고 있어. 근데 얘는요 처음에 20도의 얼음이 됐어 0도까지 되는데 필요한 열을 얻어야 되는데 2분 걸렸어. 2분 동안
동안 몇 칼로리의 열량을 얻은 거냐? 200 그 200이라는 열량을 온도를 20도 높인 거야. 이해돼? 예. 자, 이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는 2분에서 5분까지 걸려서 몇 분 걸렸어? 3분. 몇 칼로리의 열량을 섭취한 거니? 300. 되겠어? 근데 그리고 여기가 6분 1병을 여기가 10분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17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꼬매나 우리는요 굳이 열을 주지 않아도 이때 걸린 시간만 봐도 누구의 열이 몇 배 더 많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죠. 예. 그럼 잘 봐. 얼음 100g을 녹이는데 3분 동안 가열한 열이 필요했어. 그러면 얼음 100g이 녹아서 물 몇 g 되겠니? 물 몇 g? 100g이죠. 질량을 부르면 되니까. 그래서 물 100g이 다시 수증기 될 때까지 필요한 열은 몇 분 몇 분 동안 가열하냐? 4분 동안 가열한 열이 필요했어. 그럼 얼음이 녹을 때 필요한 열과 됐어? 네, 물이 끓을 때 필요한 열의 양이 같니? 같니? 다죠. 누가 더 많이 필요해요? 끓을 때. 아, 그러니까 유니열보다 기호열이 훨씬 크네? 그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네. 이런 거 보여요.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요? 시간분은 네. 시간분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분 온도가 뭐야? 저 시간이 놀라트 된다고요? 열을 주는 시간. 열량. 네. 열량보다 또. 열량분은 열량분의 온도 변화. 그러면 툴립신 그 비열 곱하기 C요? 열량분의 온도 변화. 뭡니까? 열량분은 온도 변화요? 네. 비열 100g짜리를 가열할 때 비열 곱하기 10. 볼까요? 아니야. 비열이 뭐야? 어떤 물질? 어떤 물질? 1g을 1도씨로 네. 어떤 물질 1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또는 열량을 뭐라고 하니? 비열. 그러면 같은 1g을 가열하는데 열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비열이 높다. 비열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얘는요. 이거 100g 때 귀찮으니까 1g을 붙이자. 1g을 가열했어. 1g을 얼음이 되면 그래서 1g의 얼음을 온도 20도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했니? 2분 가열하는 열이 필요했어. 이해돼? 예. 그리고 나서 1g의 얼음이 1g 물 됐을 거야. 자, 1g의 물이 몇 도 올라가는데? 100도 올라가는데 몇 분 가열한 열이 필요했니? 1분. 그러면 누구의 비율이 더 큰 거야? 네. 이런 거 아니야? 이걸 비교할 수 있다고요. 몇 배요? 계산도 가능해요. 됐어? 몇 배인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꼬매나 봐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꼬매나 2분의 F의 기울기는 같은 1분 동안으로 잡아봐. 1분. 얘가 1분 걸렸어. 이거 1분. 1분 동안의 온도 변화량 됐어? 얘 얼마? 10. 얘는 1분 동안 온도 변화량 얼마? 얘 얼마? 1분 동안 온도 변화 얼마? 100. 온도 변화량이 얼마? 10대 100이죠. 네. 그러니까 1대 10이죠. 그럼 네. 비열은? 온도 변화량이 1대 10이죠. 그럼 비열은? 17일. 온도 변화량이 클수록 비열은? 비열이 큰. 작아요. 온도 변화량과 비열은 반비례하죠. 네. 그러면 비열은 10대 1이죠.
간단하게 그리는 게 맞고요. 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온도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잘 변하지 않는다. 네. 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이 크다.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열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비열의 역수입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비열의 역수예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비열은 다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물의 비열이 얼마? 예. 1인데요. 얼음의 비율은 0.5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태에 따라 비율이 다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잠열이 융해열이 더 큰지 기화열이 더 큰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비율이 더 큰지 이런 거 이 그래프 하나로 분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중학교 때는 고체, 액체, 기체 이거 상태만 중요하게 봤는데 사실은 그 안에 비열이라는 의미, 잠열이라는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잘 분석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겠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열이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하면 열이 이동해서 열평이 된다 그랬어? 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았어? 열평형이 될 때까지요. 여기가 10도, 여기가 80도, 근데 열평형 온도는 60도 뭐 이렇게 딱 치자. 이때요. 이 그래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안 됐으니까 곡선으로 그릴 거 아니야? 네. 그럼 직선과 곡선의 의미 차이가 뭔데? 직선은 이게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거고 일정하게 어떻게 일정하다. 온도가 그런 느낌? 비슷해질수록 이제 전달하는 게 줄어들어서 원만하게 맞아요. 오. 똘똘합니다. 자, 보시면 x축이 뭘까요? x축이 뭘까요? 시간이고요. y축이 온도입니다. 꼬매나 잘 봐.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접촉을 시킨 거야. 네. 그랬을 때 열평형이 될 때까지 같은 시간 간격 1분 간격으로 잘랐다고 시작. 1분 지난 후, 1분 지난 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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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이 지났다고 치자. 그랬을 때요. 첫 번째 접촉하자마자 1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은요. 이만큼 뜨거웠던 새끼가 이만큼의 온도가 낮아질 만큼의 이만큼의 열을 준 거야. 네. 근데 열평형 되기 직전을 봤더니 열평형 되기 직전에 1분 동안은 이만큼의 온도가 이만큼의 온도로 요만큼의 온도가 바뀔 정도까지만 열을 준 거야. 그러면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했을 때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열의 양이 같다 다르다.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언제 이동한 열의 양이 같습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1분 동안 이만큼의 열이 이동한 거죠. 근데 나중에 1분 동안은 요만큼의 열밖에 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열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점점 열평형이 돼갈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뭐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그랬다가 열평형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 그럼 도대체 같은 시간 동안에 열의 이동량이 달랐는데요. 열을 이동시키는 양, 열의 이동하는 양을 결정하는 건 뭘까? 왜 처음에는 열이 많이 움직였어? 왜 뒤로 갈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줄어들어? 그렇죠.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두 물질의 뭡니까? 온도차요. 처음에는 두 물질의 온도 차이가 몇 도 났었냐면 70도 났어요. 그 70도라는 온도차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열을 왕 민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두 물질 사이의 온도 차이가 2도밖에 안 났어. 알겠어?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이 점점 뭐해집니까?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간당 온도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직선일 수가 없는 겁니다. 됐어? 네. 이렇게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요. 두 물질 간의 온도차입니다. 이해되겠어? 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직선일 수 없어요. 곡선이어야 됩니다. 네. 되겠죠?
됐죠? 그러면 열을 이동한다 그랬지?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 몇 가지? 그렇죠. 그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올림 별거 아니에요. 이거 맨날 물어봐요.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 세 가지요. 불러.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그 중에서요. 전도는 어떤 물질에서? 고체 물질에서 주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고요.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고요. 복사는 아무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맞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난로를 이렇게 피워서 뜨거워지니까 거기에 물을 집어넣은 주전자를 넣고 물을 팔팔 끓이고 있고요. 아침에 학교 가니까 추우니까 아이들이 난로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는 교실에 이렇게 난로가 있었어요. 석탄 난로. 맞아요. 그거 띄워서 애들이 그 앞에 이렇게 추우니까 둘러싸가지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난로 앞에 가면 맨 처음에는 난로를 향한 이쪽만 열기가 뜨거워. 뒤쪽 똥꼬는 차가워. 그래서 난로 앞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집어. 고등어야, 고등어. 막 뒤집어 스스로. 그래서 자, 그러면 앞쪽으로 열이 이렇게 직방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셋 중에서 뭐? 복사.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방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복사. 그래서 복사의 또 대표적인 건 뭐니? 태양열 복사. 태양에서 지구까지 열이 직접 오는 게 복사입니다. 맞죠? 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따뜻한 물 마시려고 주전자의 손잡이를 잡았더니 손잡이가 아 뜨거! 이거 뭐지? 이거 전도입니다. 손잡이가 고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대류. 물 속에서 뭐가 일어나니? 대류.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교실 전체가 뜨거워졌어. 복사. 대류입니다. 공기의 열대류요.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되겠냐? 자, 그 중에서 내가 궁금한 게 있다네. 그러면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요. 알코올 램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집어넣고 내가 반대편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까지 뜨거워질까? 뜨거워질까? 뜨거워집니다. 고체에서 열이 이동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도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고체에 있는 입자는 이동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 자리에서 뭐만 합니까? 진동밖에 못합니다. 알겠어?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입자가 열을 받았어. 그러면 뜨거워질수록 진동하는 속도가 뭐지? 빨라요. 이렇게 움직이도 생겨 이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입자들과 충돌이 열나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충돌이 세게 많이 일어나니까 옆에서 부딪히는 아이들이 점점 뭐합니까?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해 옵니다. 그래서 얘가 뜨거워지면 이 새끼도 지랄이지. 막 하지. 그래서 지네들끼리 충돌 하면서 열을 옆으로 뭐하니? 전달해 주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열을 전달해서 내 손에 있는 입자까지 열이 전달해 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열이 뭐 되고 있다? 전도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똑같은 열을 주더라도 빨리 전달하는 아이가 있고 천천히 전달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열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열 전도율이 큰 애가 누굴까요? 밀도가 크네. 뭡니까? 열 전도율이 커야만 뭐다? 금속이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금속의 조건. 열 전기 전도도가 커야 된다.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큰 애가 금속이 커요. 비금속보다. 그러니 이게 철이고요. 거기에 똑같은 길이의 유리가 있다고 치자. 똑같이 잡고 있어. 누가 먼저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철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전도율이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을 가져요. 비열처럼. 그래서 이게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해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류라는 게 있어요. 대류는요. 어디에서의 열의 이동? 기체, 액체.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체에서의 열이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꼬맹아 이거 잘 볼래? 내가 물을 집어넣고 여기 알코올 램프로 여기를 가열한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입자들 중에서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열을 직접 받겠지. 자, 열을 받을수록 이 입자들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새끼가 이리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입자가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면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뭐해지니? 넓어져요. 부피가 커지는데 질량은 그대로 그럼 밀도는 떨어져요. 밀도가 작아져요. 근데요, 밀도가 작아지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왜 뜰까요? 우리가 밀도가 작아지면 떠요라고 하는데 우주에서는 밀도가 작아도 안 떠요. 유체이네. 신기한 거 아세요? 우리 물하고 기름하고 집어넣으면 누가 밑으로 깔려요? 물이 물이 깔려요. 깔리고 누가? 기름이 기름이죠. 뜨죠. 우주에서요. 기름 넣고 물 넣고 하면은 누가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 그냥 그대로 는 먼저 순서대로 돼요. 물이 안 가라앉아요. 기름이 안 떠요. 밀도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뜨는 게 아니라는 거야. 뜨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부력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부력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건 중력이 없으면 부력도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부력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거든요. 무조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되는 힘이야. 그러니까 우주에 가면 부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떠요. 근데 지구에는 부력이 있잖아요. 보면 얘가 밀도가 작아졌어. 가벼워. 근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무거워. 됐어? 그러면서 꼬맹아 얘는 처음보다 부피가 뭐해졌어? 커졌어. 선생님 말씀드렸죠. 물속에 있는 아이들은 부력을 받는다. 뭐만큼? 잠긴 부피만큼. 근데 이 새끼가 부피가 커진다? 그러면 물속에서 받는 부력이 점점 뭐해지겠니? 세져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맞아? 그동안 똑같이 10g이었는데 아까는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왜 뜨거워지면 떠요? 질량이 작아진 거야? 아니죠. 부피가 커져서 물속에서 받는 부력이 뭐해진 겁니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질이 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그러면 얘네들이 열을 받은 아이가 뜨거워져서 열을 갖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얘뼈가 여기는 빈자리잖아. 여기 진공이야? 여기에 대신에 누가 옵니까? 찬물이 다시 옵니다. 됐어? 얘를 위로 올리고 그 자리에 찬물이 와요. 그러면 그 찬물이 다시 뭘 받니? 열을 받죠. 그럼 부피가 뭐해지니? 커지죠. 그럼 부력이 세져요. 커지죠. 그죠? 그럼 이 새끼는 또 뭐합니까? 올려. 떠요. 그럼 그 다음에 챙겨오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꼬매나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통에서 난 여기만 가열할 거야. 그럼 여기 계속 찾겠니? 아니죠.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대류라고 하는.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서 부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순환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걸 그냥 쉽게 한마디로 뭐라 그래? 대류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걸 간단히 대류가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류는 물속에서도 일어나고 지금 어디서도 일어나고 있어? 공기 중에서. 그러면 우리요 밖에 나가면 지금 숨도 못 쉴 정도로 엄청 더운 거 아세요? 네. 아침에 우리 개새끼하고 산책하다가 뒤지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났는데 우리 강아지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안 하면 막 승질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니까 7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했거든요. 너무 더워요. 우리 강아지 집에 와가지고 배를 깔고 마룻바닥에서 일어나질 않거든요. 깔고 있어요. 팔자로죠. 자, 엄청 더운 여름에 우리 교실은 그래도 추워서 저렇게 긴팔도 입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야, 유럽 열나 더운데 유럽에는 에어컨 설치된 곳이 거의 없는 거 아세요? 네.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못해요. 네, 건물 때문에 못했다면서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거야. 집집마다 에어컨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있을 뿐만 아니라 너네들은 방방마다 있지 않니? 방마다 있죠. 그렇죠. 방방마다 다 있잖아요. 단지 엄마가 틀지 못하게 할 뿐. 방방마다 다 있긴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보면은 우리요 에어컨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게 과학적이니? 위에. 위에. 왜냐하면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안 부대로잖아요. 난로는 어디다 설치해요? 바다에. 그렇죠.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대류가 잘 일어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2분밖에 안 남았어. 자, 열 받았다고 치자. 열을 받으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운동이 무조건 뭐해지니? 빨라지니까 부피는 무조건 뭐해지니? 예외도 있어. 그럼 결론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열팽창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 물. 물이 있죠. 물이 있죠. 물은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그거 거기서 거기까지. 물은 0도부터 100도까지가 물인데 네. 그 중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늘어나야 되는데 얘병을 줄어드는 게 있단 말이야. 몇 도까지? 4도. 그렇죠. 딱 우주에서 얘만 그렇습니다. 열라특이에요. 근데 0도부터 4도까지는 부피를 보면 그래서 물은 0도에서 4도가 될 때까지 부피가 오히려 줍니다. 열팽창이 아니고 열수축이 일어나. 그랬다가 4도부터 100도까지는 부피가 늘어나요. 뭐해지니? 늘어나. 아주 골 때리는 새끼야.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밀도요? 밀도는 부피와 그 반비. 반비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나 물어볼게요. 물의 밀도 얼마입니까? 병신입니다. 물의 밀도 계속 바뀌잖아요. 물의 밀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물의 밀도가 1이야라는 거 어느 순간일까요? 딱 4도일 때 새끼야. 물의 밀도가 제일 클 때 몇 도? 4도일 때 밀도가 얼마라고? 1g과 세제곱센티미터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물은 4도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물의 밀도가 1이겠니? 아니라는 거. 잠깐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겨울에요. 그래서 호숫가에 가면 물의 온도가 그래서 호수물의 온도가 이쯤 되겠죠? 네. 몇 도 물이 제일 위에 있을까요? 그거요. 제 사동이 제일 위에 있다는 얘기는 가장 밀도가 작고요. 밀도가 제일 큰 애가 밑에 가라앉겠죠? 몇 도 물이 가라앉을까요? 4도요. 그 다음 3도요. 그 다음 2도요. 1도요. 0도요. 그리고 위에 얼음. 그러니까 물이 어디에 어디부터 옵니까? 위만 와요. 밑은 가면 따뜻해서 겨울철에 물고기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안 돼. 맞아. 이렇게 물은 위부터 오는 이유가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야. 되겠어? 그래서 모든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커지는 건 아니다. 딱 0도부터 4도까지의 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부피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 감소하는 이유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멀어지는데.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아이는 수소결합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화학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